최근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군사훈련에 북한을 초청하여 연합훈련을 시행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이에 한국도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은 곧바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부정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마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크게 분노하며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국영통신 안타라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내년 6월 진행할 다국적 연합훈련에 47개국을 초청했는데 그 국가 중에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한국, 그리고 북한이 포함돼 있다 밝혔습니다. 이 훈련의 공식 명칭은 MNEK로서 코모도 훈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해군 주관으로 경연제로 시행되는 이 훈련의 목적은 참가국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적국인 한국과 북한, 미국과 러시아를 한데 모으는 것의 저희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심지어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훈련계획 회의에서 데니프라세티오 제독은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도 직면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는데요. 북한이 올해만 해도 수많은 미사일 도발을 일삼아왔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을 향한 무력 도발을 통해 희생자를 낳았음에도 아직 어떤 문제도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문제는 제2한국전쟁은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군 데니 제독은 우리는 남한과 북한을 대면하였으며 논의할 때 그들 사이에 갈등도 없었다며 이는 남북한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밝혔는데요. 물론 이 발표 직후 우리 해군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코모도 훈련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측과 접촉이 있었다는 그들의 발표는 거짓이다 라며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가뜩이나 KA-21 대금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군과 한국군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거짓 주장까지 해대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미국 역시 현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북한에게 군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초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역시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시점인데요. 인도네시아가 현 시점 이런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린 것의 뒷배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운명 공동체 공동건설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중국의 주요 군사 전략인 1대1로와 글로벌 해양 거점 구상협력 양해각서를 갱신, 정보 교환과 법 집행,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 해양 등 각 분야 협력 문서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인도네시아에게 중국이 군사적 간섭을 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허락했다는 아주 중요한 담화였습니다. 미국으로선 이때부터 인도네시아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 폭탄 선언은 사실상 인도네시아마저도 미국의 적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로 인해 미국의 6세대 군사 전략이 더 가속화,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는데요. 전 세계 군사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는 여지껏 사용했던 군사 전략, 체계를 통째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될 기체는 바로 B2N1 레이더이죠. B2N1 레이더는 미 합중국 공군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로서 2026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들과 작전을 수행하면 현 시대에서는 사실상 무적의 폭격기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B2N1 레이더는 사실 현존 최고 수준의 자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쓸데없이 들킬 가능성만 높이는 호위기 없이 그냥 혼자 몰래 들어가서 폭탄만 투하하고 도망가는 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칭 전력이라고 불리고 있죠. 중국이 제 아무리 미국을 따라잡겠다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도 미국이 이 새로운 폭격기를 완성하면 중국은 현재 개발하는 모든 전투기 그리고 모든 영공과 영해를 감시하는 레이더도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뜩이나 한국전쟁의 기억으로 폭격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는 미래의 모습이죠.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 북한은 연합군의 전략 폭격기에 정말 이루 말로 다 못할 참사를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당해서 마오쩌둥의 아들도 계란볶음밥을 해먹다 폭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새로 배치하게 될 B-2N 레이더는 기체 하나의 플랫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합체계로서 하나의 편대를 구성하여 그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전투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것처럼 여태까지 파일럿은 자신이 탑승한 전투기 하나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B-2N 레이더에 탑승하는 파일럿은 이 폭격기에 딸리는 전투편대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B-2N 레이더와 함께 편성되는 수많은 기체들은 모두 무인기로 편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B-2N 레이더의 파일럿은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전투 비행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대체 왜 한국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걸까요?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태까지 밝힌 것을 보면 KA-21이 사실상 그들 공군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는데 대체 왜 KA-21은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뒤에 있는 가오릭스는 정작 철저히 기밀로 붙이는 건가? 사실 한국 공중편대의 핵심은 KA-21이 아니라 가오릭스일 확률이 높으며 이를 기밀로 붙이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 아무리 성능 좋은 폭격기를 개발한다고 한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의 수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 확충하려고 해도 중국의 강도 높은 견제로 지금 이상으로 뭘 하기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인 전투기를 활용한다면 B-2N 레이더 편대 완전체가 현실이 되는 것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간섭할 명분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오릭스에 비해 KA-21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이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 전투기가 없어도 한국식 6세대 전투 편대를 꾸릴 수 있는 역할을 KA-21이 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KA-21을 만들다 보니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해외 다른 국가들이 KA-21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군이 KA-21에 장착할 미사일 등의 핵심 무장도 국산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현재는 독일제 타우러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 미사일 개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km, 비행속도 마하 0.95, 표적 정보는 2개까지 읽을 수 있지만 우리 토종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마하 1 이상, 표적 정보는 6개 이상 읽을 수 있는 스펙에 항공기 분리와 비행시험까지는 이미 성공하여 얼마 후 열릴 KA-21 시험 기동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는 40여 개국에서 온 군인사들이 한국의 무기에 큰 관심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KA-21에 흥미를 보이며 완성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방산업체 대표인 아제이 파탁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은 유명합니다. 좋은 가격과 좋은 품질, 창의적 제품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고 슬로바키아 방산협회 사무총장인 스텔라 블레코바는 최근 유럽의 국제적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 만큼 우리를 지킬 새 방어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국방부 획득 차관인 빌리우스 세메스카는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처럼 실제 시험을 거쳐 증명된 장비가 절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